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완전히 차주들 입장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오닉5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죠. 제 예상대로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반응도 찾아보고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동향이랑 사회 동향을 전반적으로 다뤘던 거라서 차주분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주들 입장에서 찾아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오닉5 연식 변경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살펴볼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볼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아이오닉5 연식 변경 모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주행 가능 거리랑 배터리 스펙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대차가 연식 변경 모델을 3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71.6kWh에서 77.4kWh로 늘어났습니다. EV6랑 같은 스펙이죠. 국내 인증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EV6 주행 가능 거리가 470km니까 이거랑 비슷한 수치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GV60에 들어간 기능도 추가됩니다. 배터리 컨디셔닝인데요. 예열이나 주행 중에 배터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최적의 충전 조건을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후면 와이퍼 이슈도 있었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맺히는 이슈였는데요. 연식 변경 때 후면 와이퍼가 추가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거 대신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캐딜락에서 많이 보던 거죠.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룸미러로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와이퍼를 추가해주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하필 디스플레이 룸미러일까 생각해봤거든요. 아마 기존 차주분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한 게 아닐까 합니다.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누가 봐도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후면 와이퍼는 옵션으로 빼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아니, 겨우 와이퍼까지 옵션으로? 장난해?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쉽죠. 그렇다고 기본으로 장착하자니 기존 차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옵션으로 빼기 쉬운 디스플레이 룸미러를 넣어준 게 아닐까 싶네요. 영국 사양에는 스마트 주파수 댐퍼라는 것도 추가가 됐는데 이게 국내에도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면에서 전달되는 주파수와 압력 조절을 구현하는 주파수 반응식 댐퍼인데 후륜 서스펜션의 응답성을 개선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고 차체 제어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이쯤 되면 차주들 반응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에휴, 계약 취소합니다. 역시나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을 줄 아셨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차주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룸미러 반응은 비교적 좋은 상황입니다.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차주들도 있었는데 선택이 가능하면 차라리 선택하겠다는 차주들도 많았습니다. 옵션 들어간의 만회보다는 옵션을 넣게 되면 오히려 대기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연식 변경 관련 게시글에 주행 가능 거리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차라리 추가되는 기능들을 돈 내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나요? 이런 댓글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 룸미러 같은 건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 가면 유상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연식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의견들이죠. 제 눈에 띄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년 동안 기다려서 최근에 막 출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출고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이걸 기다려? 그런데 연식 변경 모델을 다시 계약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전 계약한 사람들도 이제 출고를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사전 계약이 작년 2월에 시작됐으니까 딱 1년 만에 차를 받는 거죠. 지금은 또 취소차를 기다리는 것도 애매합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전 시장마다 2대에서 3대 정도 차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때문에 아예 차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소량 생산되는 차를 전국에 배정하고 있으니 이게 이상하지도 않은 거죠. 1년 동안 기다린 차인데 누가 취소를 하겠어요. 이러니까 취소차가 나올 확률도 크게 줄어드는 거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차주들한테 멀게 느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차주들은 3분기에 해결되든 4분기에 해결되든 됐고 내 차나 빨리 나와라 이거니까요. 앞으로 생길 문제는 아이오닉5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을 기껏 기다려서 받을 때가 되니까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차주들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무지성으로 까는 사람들이나 계약 취소한다 그러지 계약 취소가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올 연식 변경 차들마다 생길 거고 그 중에서도 대기 기간이 긴 차들은 특히 심각할 겁니다. 아이오닉5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훨씬 심각하겠네요.
현대차도 당연히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직원을 급히 파견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3분기에 반도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상보다 수급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 임원을 급하게 보낸 겁니다. 임원이 파견된 지역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다수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는 모스펫 계열이라고 합니다. 전력 반도체 소재인데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계열이 차량용 반도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까지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내연기관차만 문제라더니 갑자기 전기차 대기 기간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훨씬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문제는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기존 업계도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설비를 만들어도 생산이 안 되는데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현대차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2024년이 되어야 반도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시 공급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당장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문제지만 자동차 제조사들도 문제입니다. 매출에 타격이 생기고 있거든요. 올해 1월 판매량을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현대차는 12.1%, 기아는 5.7%, 한국GM은 64.3%, 쌍용은 12.4% 줄었고요. 르노 삼성만 116.4%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1.5%가 줄었다는 겁니다. 수입차 판매량도 문제입니다. 작년 1월 대비 22.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반도체 물량은 이미 작년에 주문된 물량이라고요. 이 상황에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주문량은 이미 올해 생산량을 뛰어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진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황인 겁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반도체 생산 능력 대비 예약된 수량은 무려 20에서 30%가 초과됐다고 합니다. 이미 2023년 주문을 접수 중이라는 거고요. 국내 1차 이하 협력사와 거래하는 반도체 대리점들은 1년 6개월 이후에 인도 물량을 주문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공장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와도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예요? 반도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자동차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많이 처리해봤자 지난해 주문 물량인걸요. 지금은 현대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글로벌 파운드리랑 협력을 맺었고 GM은 NXP, 퀄컴, TSMC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고요. 토요타는 르네사스와 TSMC, 현대차 그룹은 자체 생산과 미국 기업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직접 생산한다는 게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내재화하려는 건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랑 자율주행차용 통합 칩이고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요. 향후 핵심 역할은 현대오토론이 반도체 사업부를 흡수한 현대모비스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아이오닉5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출고가 지연된다고 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이 안 되는 반도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반도체 대란으로 1년 이상 기다렸던 차주들한테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년을 기다리고 출고를 앞두거나 최근 출고를 한 차주들은 연식 변경 모델 이슈가 겹치고 있다. 아이오닉5의 경우 생각보다 연식 변경 자체를 비난하는 차주들은 없었다. 대신 연식 변경 모델로 넘어가는 게 이득인가에 대한 걸 고민하고 추가되는 기능이나 옵션을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반도체 문제는 현대차가 전망한 3분기 해결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도체 업체와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맺고 있고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 직원을 급히 파견했다. 현대차가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성능 반도체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추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고 대기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앞으로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같은 변화 이슈가 차주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아이오닉5 연식 변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